안녕하세요. 준비TV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녔던 회사 GS 리테일 채용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해요. 실제로 GS 리테일 면접을 보면서 어떤 질문을 받았고 제가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론 면접이 1차 면접이에요. 1차 면접은 토론 면접으로 진행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 그 사람들을 한 곳에 이제 모아놓고 인원을 짜요. 그룹을. 그리고 그 그룹별로 봉투를 이제 나눠주는데 그 봉투 안에는 그 토론 주제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주제를 공개를 하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준비할 시간을 줘요. 그 중에 누가 진행자를 맡을지, 누구는 찬성, 누구는 반대, 어떻게 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짜는 시간인데 그때 제가 받았던 면접 질문이 길거리 금연에 대해서 법으로 제정해야 된다 또는 안 된다 였어요. 지금은 이제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게 불법이지만 그 당시에는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쉽게 담배를 폈고 뭐 PC방이나 이런 데 가더라도 그냥 따로 흡연실 같은 게 없었던 시절이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토론 면접을 시작을 하는데 저는 그 당시에 이제 흡연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길거리 금연에 대해서 찬성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빠르게 이제 머리를 돌렸죠. 어차피 면접이 진행되면 이 5명 중에 1명이 진행자를 맡고 나머지 4명이 찬반 토론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의 면접 그 진행되는 시간이 해봐야 뭐 10분, 15분일 건데 이 토론 면접이 어차피 개인당 한 2번에서 많으면 3번 정도 발언할 기회가 생기겠구나 라는 게 이제 머리를 딱 이제 스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에 반대쪽 의견에 섰어요. 왜냐면 이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걸 아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짜는 게 좀 쉽잖아요. 어차피 오래 토론을 할 게 아니라 한 2-3번 정도 의견을 왔다 갔다 할 거면 나올 수 있는 말이 뻔하겠죠. 특히 길거리 흡연 같은 경우에는 타인에 대해서 피해를 준다. 그리고 간접 흡연으로 인해서 어떤 암이라든지 이런 피해를 준다.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을 떠올리는 게 빠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반대 입장에 섰었고 그 중에 1명이 이제 그럼 제가 사회자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경쟁자니까 저는 이제 또 그 순간에도 살짝 견제를 했죠. 사회자면은 자기 개인적인 의견은 내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혹시나 찬성 반대 이쪽에 하나의 의견을 본인이 내고 또 사회자로서 어떤 진행도 같이 하겠다 이런 거면은 사회자랑은 맞지 않다. 그러니까 사회자는 진행만 해주시는 거고 나중에 결론만 이제 지어주시는 거지 개인적인 의견은 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라고 이제 되물었죠. 그러니까 그분이 약간 당황하셨어요. 솔직히 이제 동기죠. 그러니까 동갑인데 당황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자기 의견도 말을 하고 또 이제 진행자로서 진행도 하면서 리더십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사전에 이제 차단을 했죠. 그런 상태에서 면접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가운데 앉고 그 사회자가 맨 끝자리에 앉고 나머지 분들을 해서 이제 총 5명이 앉았는데 간단하게 자기소개하고 자소서 관련된 질문들을 이제 처음에는 받았거든요. 저는 자기소개는 정말 심플하게 준비했어요. 저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뭐 열정을 가지고 있고 잘 부탁드립니다. 거의 한 10초, 15초 안에 끝났던 것 같아요. 되게 심플하게 했거든요. 준비를 안 해갔으니까. 사실 그런 걸 한다는 것도 모르고 갔었기 때문에 되게 심플하게 했었고 자기소개서에 대한 어떤 질문은 자기소개서를 제가 쓸 때 약간 미끼 질문들을 던져놨어요. 이런 질문들은 던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를 이미 자기소개서를 쓸 때 계획을 하고 썼었기 때문에 역시나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GS 리테일에서 사업부장님이, 그러니까 부회장님이, 그때가 허승조 부회장님이 이제 계셨을 텐데 지금은 이제 안 계시지만 그분이 일본에서 미스터 보너 라이센스를 따와서 이제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로 이제 GS 리테일에서 인수를 해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소서에도
GS 리테일은 이런 유통 쪽 편의점이라든지 슈퍼마켓이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가장 어떤 최신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뭐 반영을 해서 미스터도넛이라는 그런 좋은 어떤 브랜드를 한국에 가지고 와서 뭐 이제 등등등 이제 썰을 풀었죠. 그랬더니 그걸 보고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미스터 도넛이 우리나라에 몇 개 없는데, 그것도 이제 서울에도 몇 개 없는데 어떻게 먹어봤어요?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전에 미스터 도넛이 어디 지점에 있는지 그리고 그 맛이 어떤지를 이미 외워서 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말을 했죠. 친구 집이 신촌인데 친구 집에 자주 놀러 가면서 친구가 마침 홍대에 있는 미스터 도넛 그 지점에서 사와서 먹어봤는데 던킨 도넛보다 훨씬 더 퀄리티도 있었고 알아보니까 뭐 영양가도 좋다더라. 그러면서 그 맛이 어땠다를 약간 막 일장연설 펼쳤죠. 그러면서 내 자소서는 사실이다 이런 거를 좀 주입을 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질문 주고 받고 이제 토론 면접을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길거리 에서 담배 피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쪽 입장은 역시나 내가 예상했던 대로 그게 나오더라고요. 간접 흡연에 대한 어떤 폐해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시길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간접 흡연이 분명히 피해를 주긴 하지만 간접 흡연으로 인한 암 발생은 대기오염,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더 심각하다. 왜냐면 같은 공간에서 간접 흡연이 지금 담배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길 가다가 냄새를 살짝 맡는 것만으로 해서 이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은 굉장히 낮고 그런 게 정말 문제가 된다면 자동차 시프제를 강화해서 차량 통행량을 줄이고 배기가스를 줄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일본에서 어떤 남자가 길을 가다가 담배를 피는데 담배를 피고 이제 손을 딱 떨구면서 뒤에 오는 여자아이의 눈을 이제 찢었다. 그래서 화상이 아니라 이제 눈이 실명됐다라는 어떤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어떻게 알았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순간 어떻게 말할까 고민하다가 바로 이제 대답을 했죠. 그런 경우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고 그 여자아이에게 있어서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그건 하나의 사고다. 하나의 사고를 통해서 온 국민이 법으로서 제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사고와는 이제 구분을 시켜야 된다. 제가 길 가다가 골목길에서 교통사고 나면 그 골목길에다가 횡단보도 만들 거냐? 아니지 않냐? 그건 안타깝지만 하나의 사고지. 모든 사람이 법으로 지켜야 하는, 법으로 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토론 면접은 잘 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얘기가 맞든 안 맞든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나름 논리적으로 반박을 했던 것 같고, 물론 얘기하면서 나도 살짝 흥분을 해서 그 면접 볼 때 그런 룰 있잖아요. 누구누구님 의견도 맞으신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저도 이제 흥분해서 그게 아니라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말하는 톤이 그렇게 막 공격적으로 말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토론 면접이 끝났는데 제가 그때 느낀 거는 그 사회자가 진짜 사회를 못 보긴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견을 자꾸 이제 말하면서 진행을 하니까 그 면접관분이 제재를 시켰었어요. 본인 너무 그렇게 길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사회자로서 할 것만 하라고 이렇게. 그래서 본인 이제 얘기를 이제 그분은 면접관이 중단시키고 진행만 했었는데 진행도 너무 매끄럽지 못하고 저희가 했던 말을 굳이 또 말을 하면서 최대한 자기 발언 시간 길게 가져가고 좀 답답하게 했었는데 그래도 그분은 2차 면접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사회자를 하면 어드밴티지 플러스 점수가 있긴 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GS 리테일 면접장에 가시면은 웬만하면 사회자 지원하시는 게 조금 더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2차 면접은 이제 임원분 5분이 들어오셨어요. 그 중에 이제 부사장님이랑 다른 어떤 계열사 이제 상무님들 해서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저는 어떤 분이 이제 부사장님이고 어떤 분이 뭐 어느 계열사 뭐 이사분인지는 이제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때 받았던 질문이 시력, 시력이 어떻게 되나 이 질문인데, 저한테 시력이라고 물어보지 않고 나안이 어떻게 되나, 나안이라고 이제 그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당황해서 에? 했다가, 아, 나안이라는 게 이제 시력이라는 그걸 저도 이제 알고 있었으니까, 아, 제 교정 시력은 어느 정도이고 정확한 수치는 제가 알지는 못한다. 하지만 뭐 안경을 쓰지 않았을 때 앞에가 구분이 되진 않아서 꽤 눈이 안 좋은 편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고, 별로 의미 없는 질문이죠. 그리고 한 질문은 세븐일레븐과 GS25 편의점을 비교해서 어떤 점을 이제 벤치마킹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보셨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답변을 좀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GS25와 세븐일레븐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제가 이제 신촌에 이제 친구가 살아서 자주 갔을 때 친구 집 앞에 있는 GS25는 되게 작고, 그 신촌의 민들레용터 가는 길에 보면은 되게 큰 세븐일레븐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두 개를 비교하다 보니까, 아, GS25는 좀 구멍가게 같은 점포들이 좀 많고 세븐일레븐은 매장이 큼직큼직해서 더 쾌적해 보이고 그렇다. GS25도 좀 더 매장을 크게 오픈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을 했는데, 정말 틀린 말이죠. 왜냐면 GS25도 큰 매장이 있고 세븐일레븐도 되게 중소형의 작은 매장들이 있는데, 제가 그 두 개만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임원분이 별 말씀을 하시지 않고 그냥 되게 약간 씁쓸한 표정으로 뭐 세븐일레븐이 큼직큼직하게 개점을 하긴 하지 하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적으셨긴 했어요. 그래서 아, 이거 글러먹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제가 자소서에도 약간 또 미끼 질문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제가 향교를 다녔었는데, 향교가 뭐냐면 그 훈장님 같은 그런 분들이 이제 한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원래 사설 한문학원을 다니다가 방학이 되면 어머니가 향교를 보내서 향교에서 그 훈장님 이런 분들한테 한문을 배웠는데, 진짜 못 가르치시고 도움도 안 되거든요, 사실. 근데 뭔가 향교라는 이미지가 그런 한문만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뭔가 예절 교육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상상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전략적으로 그 향교 얘기를 쓰면서도 예절 관련된 그 에피소드 그런 걸 이제 썼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예절 교육에 부모님이 관심이 많으셔서 어렸을 때부터 향교를 다녔었고 한문뿐만 아니라 예절 교육을 같이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썼었는데, 제가 말을 이제 좀 예의 바르게 차근차근 이제 하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그걸 보고 향교를 다녔었네. 요즘 애들은 이런데 안 다니는데 어쩐지 좀 예의가 바르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하나 건져 먹었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 마지막 이제 두 개 질문이 그 군대에서 소대장으로 있으면서 어떤 걸 느꼈느냐. 여기서는 제가 좀 답변을 잘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5명 중에 4명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장교로서 소대원들과 뭐 함께하면서 리더십을 기르고 뭔가 이런 얘기들, 함께하면서 내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었고 뭐 소대원들 다 나를 잘 따라줬다 뭔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당연히 안 하고 갔고,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솔직한 제 얘기를 진짜 그때는 했었거든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저는 군 생활하면서 제가 리더십이라는 게 정말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고, 리더십이라는 게 얼마나 그 중요한지 조직을 이끄는 사람한테 있어서 그거를 깨달았던 시간이다. 그래서 저는 리더십보다는 팔로우십이 더 저랑 맞다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 생활을 하면서 리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내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조직원으로서 그 리더를 잘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런 조직원이 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얘기를 풀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뭐 먹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머지 4명하고는 완전히 다른 답변이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괜찮았던 답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고, 마지막 질문이 이게 좀 이제 키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부사장님이 질문을 했거든요. 그거를 나중에 한 거지만
그 당시에 부사장님이 중국어 공부를 하셨나 봐요. 이제 중국어를 갓 시작한 분 같은데 제가 이제 중어 중문과니까 갑자기 중국어로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너무나 기초적인 중국어 수준이었고 당연히 제가 중국어로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부사장님이 그래도 군생활 하면서 전공 그런 공부나 이런 감은 잃지 않았나 보네 하면서 되게 흡족해하는 표정으로 표시를 이제 했었죠. 그리고 저한테 발음이 되게 좋네 해서 아닙니다 부사장님, 이제 부사장님인지 몰랐으니까 아닙니다 되게 발음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칭찬을 살짝 했었죠. 그러니까 되게 흡족해 하시면서 뭔가를 끄덕이면서 점수를 이렇게 써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 합격한 거 보고 내가 그때 그 사람이 이제 부사장님이었고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높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좋은 점수를 주면 다른 분들도 왠지 그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면접 준비를 1도 안 하고 가서 면접을 봤던 터라서 근데 이제 즉흥적으로 본 거 치고는 제가 원래 토론을 좀 좋아하기도 했어서 토론 면접에서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2차 임원 면접에서도 반은 좀 좋았고 반은 좀 별로였던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제가 면접 팁을 알려드리는 그런 컨텐츠를 하나 이제 찍을까 하는데 어느 정도 살짝만 말씀을 드리자면 면접 볼 때는 이 5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보고 답변을 할 때 표정을 보면 대충 답이 나와요. 되게 내 의견에 공감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고 그냥 뭔가 시큰둥하게 얘는 안 됐어 약간 이런 표정을 짓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그런 분은 쳐다도 안 봤어요. 어차피 저 사람 날 떨어뜨릴 거다. 그럼 공감하는 사람 위주로 나머지 이렇게 시선 돌리면서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버릴 카드는 과감하게 버리고 살릴 수 있는 카드에 집중하자. 그게 제가 이제 현장에서 깨달은 거였고 나머지 하나는 좀 얘기하자면 길어지니까 다음 시간에 제가 나중에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 볼게요. 면접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이제 꿀팁인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영상을 짜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특별하진 않지만 그냥 제가 12년 전 GS 리테일의 면접을 보면서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간략하게 어떤 썰들을 풀어드렸었는데 도움이 되실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그 질문이 그대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뭔가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어떤 현장 경험 사례 같은 게 도움이 되기도 하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도 제가 여러 가지 썰이나 또는 도움이 되는 팁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